정부 복지 얼마나 받으시나요? 몰라서 못 받은 혜택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나만 못 받고 있는 건 아닐지. 시니어 복지 7가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시니어 복지 혜택, 특히 건강과 직결된 금전적 지원이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혜택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시니어 건강을 위한 돈이 되는 정보를 신청만으로 문 앞에 배달해주는 비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튼튼한 몸에서 시작되지만 그 몸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안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프면 돈이 나가고 돈이 없으면 아픔을 참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시니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7가지 핵심 지원 혜택입니다. 이 혜택들은 신청이라는 아주 작은 문턱만 넘으면 매달 혹은 필요한 시기에 맞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부터 중증질환, 심지어 치과치료와 정신 건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검증된 혜택들입니다. 단 20분만 집중하세요. 7가지 혜택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몰라서 놓치고 있던 수백만 원 상당히 혜택을 당장 신청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다른 채널로 절대 돌리지 마세요. 신청만으로 매달 들어오는 혜택,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등급만 받으면 매달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장기요양보험을 요양원에 들어가야만 받는 혜택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분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이나 간호 서비스는 집에서 목욕을 돕거나 간호사가 방문해 투약 관리 등을 해줍니다. 지원 규모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는데요. 한도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판정을 받으면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본인 부담금은 보통 15% 정도입니다. 나머지 85%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핵심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거동이 조금 불편하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두 번째 혜택은 만성질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 시니어에게 가장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입니다. 병원비가 무섭다고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혜택이 커집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소득분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2024년 상한액은 약 87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면 초과된 13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사전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누적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약 8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병원에서 공단으로 자동 청구되어 환자에게 직접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후 환급도 있습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신청 방법이 참 간단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유선전화 등을 통해 확인 후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핵심을 체크해 드립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꾸준히 모으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놓치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시니어 치과치료 지원 임플란트와 틀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임플란트 2개와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습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이며 소아와 전신 건강에 직결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은 워낙 비싸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만약 1,500만 원짜리 치료라면 약 45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마찬가지로 30%입니다. 추가 할인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률이 5%에서 15%로 대폭 낮아집니다. 신청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만 65세가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과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치과에서 환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복잡한 신청 서류 없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체크해 드립니다. 2015년부터 만 65세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치과 방문 자체가 신청의 시작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나 틀니 상담을 받으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고통만 커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현명한 경제관념을 만들어 가세요. 특히 시니어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주변 이웃까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검증된 혜택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남은 4가지 혜택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치매안심센터의 정신건강지원입니다. 치매 진단 및 치료비 지원, 그리고 시니어의 우울증 및 정신건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치매와 우울증은 시니어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치매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0세 이상 모든 시니어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정밀 검진까지 지원합니다. 치료 관리비 지원도 있는데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치매 환자에게는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약값 같은 거죠. 쉼터 및 가족 지원도 제공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인 쉼터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게 심리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자뿐 아니라 돌봄 부담이 큰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정신건강 상담도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시니어 우울증 및 고독감 해소를 위한 전문가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면 됩니다. 별도 자격 심사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체크해 드립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료보다는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걱정된다면 주저없이 검사를 받으세요. 신경과민이나 우울감 역시 건강 문제이며 숨기지 말고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5번째 혜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주기적으로 생활 지원사를 파견하여 안전 확인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고독사 방지 및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필수적인 혜택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유사 중복 사업 수혜자가 아닌 분입니다. 즉,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으로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사회참여 지원도 있습니다. 외출 동행, 취미활동 등 사회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생활교육도 제공하는데요. 건강, 영양,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도 있습니다. 필요시 간단한 집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 호출기 및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읍면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 정도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핵심을 체크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돈이 아닌 사람이 매달 찾아오는 혜택입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특히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6번째 혜택은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시니어의 중증 질환 예방을 위해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겨울철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신청 대상을 말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입니다. 폐렴구균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 중 과거 접종 이력이 없는 분입니다. 단, 폐렴구균은 평생 1회만 접종합니다. 어떤 혜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독감이 보통 매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폐렴구균은 시기에 상관없이 평생 1회 접종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접종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무료 접종을 하는 병원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을 체크해 드립니다. 매년 독감 시즌이 오면 접종 가능 병원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이 작은 신청과 행동이 겨울철 중증 폐렴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7번째 혜택은 병원 간병비 지원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입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발생하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간병비입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 10만 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큰 재정적 위협이 됩니다. 이 부담을 국가가 덜어줍니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어떤 혜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루어 전문적인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합니다. 환자는 이 서비스의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아 간병인 고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등 생명 연장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통증 완화 및 심리적 안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호스피스 병동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입원 예정이거나 입원 중인 병원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병동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신청이 되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핵심을 체크해 드립니다. 입원 전이나 입원 시에 반드시 병원 측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입원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이 정보 하나가 수백만 원의 간병비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가지 혜택에 대한 세부적인 주의사항 및 필수 팁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 판정은 최대한 빨리 받으세요. 등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시 본인의 불편함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환급 통보를 받으면 늦지 않게 공단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세요. 환급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임플란트와 틀니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당일부터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365일 중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치과를 찾으세요. 비급여 치료를 권유받을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넷째,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다섯째, 노인 맞춤 돌봄입니다. 거주지의 읍면 동행정복지센터가 이 모든 복지의 시작점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문의하세요. 여섯째,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매년 접종 시즌 전 지자체별 공지를 꼭 확인하여 백신 소진 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폐렴구균은 한 번만 맞는 백신이니 접종 이력을 꼭 기억하세요. 일곱째, 간호간병 서비스입니다. 모든 병원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위주로 확대되고 있으니 입원 전 병원 홈페이지 또는 공단에서 확인 후 입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시니어 건강과 직결된 신청만 해도 매달 혜택이 들어오는 7가지 핵심 지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사회 안전망의 결실입니다. 이제는 주저하거나 복잡하다고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딱 한 걸음만 떼어 읍면 동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 한 통만 거세요. 신청이라는 작은 문을 열면 장기요양 서비스의 사람의 손길이 병원비, 상한제 덕분에 돌려받은 돈이 그리고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바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